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에는 수산업을 한다는 가짜로 그렇게 내세웠던 그 가짜 수산업자가 이 정치계 무슨 검찰, 경찰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110억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43살짜리 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진짜 수산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가짜로 이 파문이 날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박범계 법무장관이 보면 볼수록 내용이 좋지 않아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크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법무장관은 국민의 관심사가 크면 이걸 규명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이 하루가 다르게 자꾸 지날수록 절치면 뭐 하는 것 같더니 점점 새로운 사실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전천후 그리고 대담무쌍한 행각이 잘못하면이라기보다는 곧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은요, 이 문제의 43살짜리 사기꾼 이 김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2008년부터 9년 사이에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진짜 한 것도 아니고 이걸 사칭을 해가면서 파산 선고하고 이 면책하는 거 이걸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한 36명으로부터 어떤 때는 수백만 원씩, 어떤 때는 1억 얼마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다 이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하다가 그 2017년도 12월 30일 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에 첫 특별 사면 때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출소한 후에도 사기 행각을 벌려서 이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이 남는다라고 하면서 행각을 벌려서 다시 또 지난 3월에 또 구속이 됐습니다.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선동 오징어 사업이라는 게 선상에서 오징어를 잡으면 그걸 선상에서 급냉해서 파는 이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김 씨는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수개월 내로 뭐 3배, 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피해자 7명한테 한 116억 2천만 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중에는 저 유명한 야권의 중진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 86억 한 5천만 원어치를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경북 포항에 있는 어떤 허름한 자기가 뭐 옛날에 살던 집인가 어떤 데 주소지를 해놓고 거기가 주소지인 회사가 이름이 부림물산이다. 수산업체다. 그 회장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는 1000억대 유산을 상속받고 그리고 포항에 어선이 한 20척 정도 있고 풀빌라도 있고 고가 예자 차량도 여러 대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선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20척이면 재벌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 근데 사기 혐의로 수감됐을 때 이렇게 해서 사기를 쳐다 이제 들어갔는데 수감됐을 때 수감된 언론인 거기 같이 수감됐던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이 송모 씨하고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교도소 동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김 씨는 이 송 씨를 통해 갖고 박영수 특검, 박영수라는 분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국정농단에 그 특검을 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뭐 김기춘 이런 사람들을 구속으로 이끌었던 그런 특검입니다. 그 김무성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이 송 씨로부터 소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박 씨, 근데 이 박 씨는 그럼 송 씨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제 김 씨는 사기꾼, 교도소 동기인 언론인 중심 정치인은 송 씨, 송 씨하고 박 특검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2016년도에 작년 선거 전에 있었던 그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던 이 송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답니다. 또 이제 그 김 전 의원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송 씨를 통해서 김 씨가 이제 박영수 특검도 소개를 받고 김무성 전 의원도 소개를 받는데 김무성 전 의원은 또 이 김 씨한테 다른 사람도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도 소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홍준표 무슨 주호영 김정재 등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까지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동기로 시작을 해서 박영수 특검도 소개받고 김무성도 받고 김무성이 또 새치 이렇게 자꾸 연결돼 갖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현직 국회의원하고 경찰, 검찰 간부 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독도새우, 대게, 전복동 수산물을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보낼 때 그 김 씨가 자기 직원에게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줘서 하면 직원이 택배를 붙이도록 이렇게 배달하게 됐는데 이 경찰이 이 직원의 휴대폰을 압수했더니 거기에 보관된 즉 선물을 배달한 명단이 최소 27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명단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지난번에 당 대표로 나섰더니요, 김무성 전 의원, 그 밖에 이제 사립대 이사장, 또 검사, 총경, 그리고 특검에 근무했던 그 당시 검찰 수사관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사기를 칠 때요, 자기 집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하고 청와대 문양, 이 로고가 새겨진 술병, 술잔, 술세트 등을 쫙 진열해 놓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편지를 받았다고 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전직 이 직원이 말하기를 김 씨는 자기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었고 자기가 선거운동도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자기가 포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편지까지 썼다고 자랑도 했답니다. 근데 이 대통령 명의로 된 편지는 거기 편지를 보면은 김 씨 이름이 4번이나 나오고 뭐 사업을 성공한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의 이 서식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이건 가짜로 조작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자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박영수 특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송 씨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김 씨는 작년 12월에 자기 직원 명의로 포르쉐 파나메르 사업 후어 고급 차량을 열흘간을 빌려가지고 직원한테, 그리고 특검 측 그 박 특검한테 제공을 했답니다.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직원 명의로 차를, 외제차를 빌려가지고 열흘 동안 그래서 박 특검에게 제공을 했다. 그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박 특검의 부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무슨 차를 타고 있었는데 포르쉐 차량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럼 이놈 한번 타십시오라고 차량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직원을 시켜서 그 차량을 박 특검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직접 가지고 가서 박 특검 차량에 박 특검이 타고 있는 타는 차량에 운전기사한테 키도 넘겨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렌터카 비용이 약 250만 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박 특검이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언론인 송무 씨를 통해서 김 씨를 만났고 포항에서 수산업을 한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았다. 이 김 씨를 말이죠. 그 후에 두세 차례 식사를 하고 가끔 뭐 이례적인 안부를 전화한 적은 있는데 사업에 경사하거나 무슨 행사 등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제가 제 처를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차종을 한번 타보고 시승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던 중에 그 가짜 수산업자인 사기꾼 김 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가 운영한다는 렌터카 차량을 시승을 권유해서 한번 타보게 된 것이다. 근데 그 회사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렌트 회사가 며칠간 렌트를 했다. 그 이틀 후에 차량을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 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서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나오는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이 대표로 있던 로펌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를 로펌의 소속 변호사인데 김 씨, 그 사기꾼 김 씨의 법률 자문 변호사로 소개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한 명절에 한 서너 차례 과메기라든가 대게 같은 걸 선물 받았는데 고가거나 문제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있지만 박영수 특검의 이 설명 같은 거는 아무리 봐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는요, 작년 12월에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는데 그러면 차량을 제공받아서 돈을 주려고 한다면 250만 원이요. 그걸 그때 줘야지. 3개월이 지나서 본인이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법률 위촉을 한 소개를 해준 자기네 로펌 소속의
김 변호사를 통해서 250만 원을 현금 봉투로 전달했습니다. 자, 12월 달에 있었던 일을 3월에 현금 봉투로 전달을 했다. 자기가 아니고 다른 변호사를 시켜서. 차량을 빌렸으면 그 당시 직접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준 시기 3월 달이 어느 시기냐? 이 김 씨가 바로 오징어, 선동 오징어 이거 사건으로 해가지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항상 수사를 받고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그달 말에 김 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석 달로 그것도 수사받는 도중에 렌트 빌린 돈을 제공을 했을까? 아니, 갚았을까? 돌렸을까? 거기다가 왜 계좌 이체를 하자고 사람을 통해 줄 거 없이 서울에 있다면 대구에 있다, 포항에 있다 하더라도 계좌로 줄 텐데 왜 이걸 현금으로 줬을까? 그래서 렌트비를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이 있었는지가 더 의문이고, 현금으로 전달이 됐다고 그러는데 전달 안 받았다고 그러면 이거 줬다는 기록을, 증거를 이 박경수 특검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요, 렌트업체에다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렌트업체에다 자 저렇게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한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이니까 250만 원이 아니라. 렌트비도 이게 고가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100여만 원 될 수 있는 거를 250만 원 렌트했는데 그거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석 달 후에 이 사람이 수사를 받는 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 사람이 청년 사업가로 있는 사람인데 아무 한계도 없는데 그렇게 두 번, 세 번 만났다. 이것도 왜 이렇게 만나는지 의문입니다. 자, 박영수 특검이 누구냐? 조금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최고 책임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도,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 부회장도, 그 다음에 국정원의 특활비로도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뇌물을 줬다 어쩌고 해서 이병기 무슨 남재준 이런 국정원장들도 다 직접 구속을 했거나 또는 구속하도록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긴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수사했을 때 얼마나 무리가 있었나 말썽이 있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수사의 눈으로 볼 때 박영수 특검이 한 행동은 아무리 봐도 난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은 어째서 250만 원이나 했으며 250만 원을 그 당시에 안 주고 석 달 후에 주고 수사받는 와중에 두고 다른 사람을 줬는지, 이건 아무리 봐도 박영수 특검이 무리를 내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했던 그런 식으로 자기를 봤다면 자기도 아무리 봐도 난 이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경찰은 박 특검의 이 포르쉐 렌트 의혹과 관련해서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특검법에 의하면요, 특검 관계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그리고 김영란법에는 배우자까지 경제공동체로 간주해갖고 청탁금지 대상자가 1회에 100만 원, 연간에 300만 원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병기 국정원장이나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던 그 엄청나게 무리한 눈으로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다 해소됐다 하더라도 박영수 특검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 특검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 특검에 임명돼서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이병기 등등 수십 명을 수사했고 검찰에 넘기거나 직접 구속도 하고 또는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과 국정수사의 용단수사의 길을 닦은 책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40대 사기꾼에 돌아가서 렌트카 의혹을 받고 있고 말끔하게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후배 검사까지 소개시켜서 결과적으로 앞길을 망친 겁니다. 이 후배 검사 소개시킨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박 특검이라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적으로 봤으면 박근혜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이병기라든가 김기춘 이런 사람들 수사는 과연 온당하게 했는지 그것도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 박 특검의 이런 행동이 의혹이 있으면 의혹대로, 의혹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기꾼과 노란한 박 특검이 어떻게 비칠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넘어갈 사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또요, 특검에서 두 번 파견 근무를 했던 이모 부장검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검찰에 복귀해서 2019년도에 남부지검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오니까, 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전화로 바로 김씨, 사업가, 사기꾼 김씨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장검사, 이 사람은 그 후에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김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검찰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근데 이 사람은 최근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의 그 부부장 검사로 다 좌천이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도 그 김씨에게 자기 경찰대 출신의 총경을, 자기 동문인, 고교 동문인 경찰대 출신의 총경을 그 김씨에게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금품 수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입니다. 김씨가 전직 의원에게 이렇게 이제 문어발식으로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한 전직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며 이 사람을 소개를 시켰다. 이 사람이 김씨를 박지원 원장에게 소개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김씨는 박 원장에게도 독도새우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사기꾼한테 이상하게 놀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의 김재현 최고위원은 이 사람이 사면받은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첫 사면을 하는데 사기꾼을 특별 사면했다. 이건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형기를 별로 채우지 않은 사람인데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특별한 부탁이 있는 거 아니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형 집행유리라든지 범죄 전력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사면한 것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명백하게 규명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김씨는 구치소에서 자신이 신경, 입장 등을 닮은 편지를 김무성 전 의원하고 아까 금품 수천만 원씩 받아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이 소개했다는 이 부장검사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집 주소를 뻔히 알고 있는데 선물도 오고 왔을 테니까 그거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남부지검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은 입을 꼭 다물고 있겠다,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달라는 내용이 되었다. 이거 무언가가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구명을 부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여하튼 이 나라의 그 소위 그 끝발 좋은 권력자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어이없고 부적절하게 처신하는지, 또 사기꾼들에게 저렇게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이번에 황당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서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